또요, 어제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보석 신문이 있었는데 한 총재가 보석 신문 자리에서요, 홀리마더? 본인은 홀리마더라 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영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리머더하는 그동안 은폐되었던 하늘 어머니다 실체야. 비켜주세요. 어머니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어제 한 총재에 대한 보석 신문이 있었는데 한 총재가 이제 발언 기회를 얻어가지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나 봅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본인에 대해서 이제 홀리마더 한으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홀리라는 게 이제 신성한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통일교 내에서는 좀 통용되는 용어인데 이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뭐 참 어머니 이런 식의 표현을 통일교에서는 예. 쓰던데요. 그걸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이제 홀리머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한학조 총재는 법정에서도 이걸 이제 일종의 그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 아니고 예. 종교 탄압으로 이렇게 좀 프레이밍하기 위해서 저런 식의 언급이나 진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걸 통해서 내적 결집을 공고하게 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이게 이제 통일교에 대한 종교적 탄압이다. 예. 뭐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제 뭐 홀리머더 저런 식의 그 어떻게 보면 좀 기존 기독교의 그 이 주류적인 그런 종교관과는 좀 다른 예. 그런 내용들 때문에 사실 이단 취급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역시나 뭐 저는 통일교 그 교리라고 하죠. 그게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저게 법정에서 수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무슨 통일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통일교가 이제 기존 주류 기독교단에 의해서 이제 이단으로 규정이 돼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일교를 탄압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통일교가 뇌물을 주고 이 윤석열 정권을 통해서 자신들의 교계 수건 사업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한 지금 법적인 심판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통일교의 그 어떤 운영 원리상 한학자 총재의 결재 없이 그런 일이 밑에서 독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게 거의 모든 통일교 관계자들의 진술이에요. 그래서 윤용호 세계본부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건진 법사를 통해서 뇌물을 주고 뭐 통일교 여러 가지 수건 사업을 해결하려고 했던 건 결국 한학자 총재의 의지와 한학자 총재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때문에 지금 한학자 총재가 법정에 서 있는 거지. 예. 이게 무슨 뭐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탄압을 받는 건 전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저런 주장이 뭐 보석 심사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진행될 재판에서 수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한 총재 워딩을 보면 일관되게 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변호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이비 종교라는 편견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봐달라.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이요. 원칙, 정교분리 헌법에 돼 있는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면은 해산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정교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원칙인데 이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헌법 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 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박 교수님,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법제처에게 검토를 지시하고 관할 부서까지 살펴보라고 했거든, 대통령이. 네. 이 부분은 국민들도 좀 이해하기 쉽게 좀만 더 설명드리면 사실은 2년 전인가요? 아베 저격 사건이 있었고 그 저격범이 당시에 통일교가 일본 통일교죠. 일본 통일교가
아베 쪽에 이제 소위 정치 자금을 갖다가 제공하는 과정 이것과 관련돼 있던 인물들이 이제 사실은 저격 사건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에 일본 검찰에서 통일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고 예. 그게 이제 8개월 전이죠. 일본에서 이미 이제 이 해산 절차에 지금 돌입을 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런 소위 말해서 정치인들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그리고 과도한 가족 파괴적인 헌금을 강요하는 이런 시스템 이것들을 근거로 들어서 지금 그 반헌법적인 종교다 그래서 종교단체 해산에 들어갔는데 예. 왜 우리는 그걸 못하느냐? 이거 혹시 어느 부서에서 지금 혹시 고민하고 있는 부서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했고 예. 그때 법제처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다. 이제까지 고민 안 했는데 앞으로는 한번 이게 가능한 건지 법적으로 고민이 가능한 건지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예. 답변이 나온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통일교 쪽에서는 일관되게 글쎄 주장하는 것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단독 행동이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 문제거든요. 그렇게 진술을 했을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한학자 총재가 지금 구속이 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됐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한학자 총재가 물이 없었다는 것을 아마 법원 측도 일정 정도는 수용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통일교라는 조직 논리상 윤영호 당시 본부장이 자의적으로 자기 선에서 알아서 그런 정도의 돈을 예. 또 그런 정도의 비용을 하거나 정치권에 줄을 대려고 했던 것은 저는 사후 보고든 사전 보고든 분명히 저는 보고는 있었을 거란 심증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판을 받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나왔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통일교도 재단을 좀 해체하든지 뭐 종교에 대한 것들도 좀 유연적인 요소가 있는지 알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조금 저 부분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아베 총리 테러 사건과 관련돼서 일본 통일교가 종교재단에 법률적으로 제재를 가했던 것은 종교를 제재를 가한 게 아니라 그 재단의 투명한 그 운영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투명하고 불법적인 재단의 흐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 통일교가 그 한학자 총재나 윤영호 본부장을 통해서 정치권에 줄을 대고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는 것은 불법적인 사실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네. 그걸 이유로 해서 종교 전반에 대해서 지금 마치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원장당 해산을 가지고 카드화 시키듯이 종교 전반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은 제가 보면 그건 국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예. 이게 정치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종교 간에 국민들 스스로가 정상적인 시민의식을 가지고 종교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다 하거든요. 예. 선택을 다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정부가 나서서 또는 정치가 나서서 종교에 대한 특정 종교를 해산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또 무리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정치학자 입장에서 드립니다. 예. 일단 법제처에서 검토를 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결론을 낼지 한번 보고요.